첫 번째 샤우팅을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재생 불량성 빈혈로 그 골수 이식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상상하지 못하게 설마 했는데 갑작스럽게 사망에까지 이르러서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부인이 사망을 하셨고 오늘은 고인의 남편 되시는 분께서 강남구 씨입니다. 샤우팅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세요. 서른다섯 살의 애 엄마가 있었습니다. 애 엄마는 밝게 웃으며 5살 아이한테 말합니다. 한 달 있다가 엄마가 로봇 장난감을 사주고 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애의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는 로봇 장난감이라는 얘기를 듣고 밝게 미소를 짓습니다. 엄마는 정말 담담했고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새끼의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자기의 엄마와 아빠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5주 동안 누워만 있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생활과제를 담았던 가방을 들고 자신이 스스로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엄마 아빠가 이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냐라고 물어도 병원에서 했던 얘기를 계속 되풀이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랬는데 알아보니까 보수적인 의사 선생님인데 결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갑니다. 그리고 5주의 시간이 흐릅니다. 아이는 로봇 장난감이 언제 오냐고 묻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엄마가 언제 오느냐고 묻습니다. 그 다음에 엄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이미 심리적으로 극도의 불안감에 찾아왔습니다. 장인과 장모, 저한테는 장인과 장모고 딸 아이한테는 엄마와 아빠는 스스로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간 그 모습이 생전에 딸아이를 본 마지막의 모습으로서 싸늘한 죽음을 5주 후에 딸을 마주하고 통곡하고 지금까지도 옷가지를 보여잡고 흐느끼고 울고 있습니다. 그 딸 아이의 엄마와 아빠는 사위한테 묻습니다. 왜 자네는 5주라는 시간 동안 병원에 병문안을 가지 못하게끔 만들었냐고. 내 딸의 살아있는 동안에 같이 했던 그 시간을 함께 추억하고 회상할 수 있는 시간을 왜 사위가 가로막았냐고 흐느끼면서 넋두리를 풀어놓습니다. 그 사위는 병원의 말을 너무 신뢰했던 자기 자신을 원망한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생각을 돌이켜보면 그럴 말도 했습니다. 지난해 1월 달에 병원 측에서 남편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날이라고 해서 불렀습니다. 가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권유를 먼저 했습니다. 바로 그날은 결정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식이라고 하는 것을. 부작용이 없냐고 물어봤더니 과거에는 사망 사례가 있었지만 요즘은 항생제나 약이 좋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일이 거의 없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피가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 정말 안전하냐고 물었더니 5주 동안만 누워있으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식이란 말이 너무 무서워서 그 부부는 다시 그 의사한테 물었습니다. 그 의사는 나이가 먹어서 이식을 받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34살이라고 하는 나이는 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면서 이번 기회에 이번 질병을 졸업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말은 이식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부부와 의사가 주고받은 가장 중요한 얘기고 사실상 전부였습니다. 철떡같이 밀었던 제 아내는 이식을 받고 4주부터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발열의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왜 열이 나냐고 물어봐도 계속 잘 치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5월 14일, 지난해 5월 14일 7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중환자실 면회실에 갔더니 간호사가 기쁜 소식이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고 물어봤더니 2주 만에 발열의 원인을 찾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몸 안에서 강력한 결핵균이 나왔는데 강력한 결핵균이 나와서 여기에 맞는 적재적소에 처치를 하면 아내는 이제 열이 꺼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사실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2주 동안 대한민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든든 그 병원이 왜 2주 동안 결핵을 못 잡았냐고 묻고 싶었지만 치료가 된다는 얘기에 참았습니다. 협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최고의 우선으로 놓고 모든 최고의 장비를 갖췄다고 하는 그 병원이 왜 2주 동안 결핵을 못 잡았냐 묻고 싶었지만 사람을 이제 살아난다고 얘기해서 참았습니다. 장모님한테 장인어르신한테 기쁜 소식이라며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4시간 뒤에 병원에서 다시 전화가 옵니다. 사망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미 제 처는 몸 안에 결핵이 이식 전에 있었습니다. 그건 병원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이식을 한다는 건 다른 사람의 몸을 내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면역 체계를 0으로 만듭니다. 달리 얘기하면 결핵이 있는, 잠복해 있는 환자한테 이식을 감행하는 것은 바로 그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을 제 처는 아이한테 로봇 장난감 하나와 부모한테는 5주 후에 돌아오겠다고 밝게 웃으며 수술실로 자기가 걸어서 들어간 것입니다. 병원은 부정하고 싶겠지만 병원도 지금 현재 인정하고 있는 사실은 이미 몸 안에 잠복했던 결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이식을 하면 가장 치명적인 것이 감염입니다. 왜냐하면 면역 체계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죽습니다. 병원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대한민국 5손가락 안에 들고 있는 최고의 병원이라고 하는 그 병원은 사람을 20명을 더 연장해야 하는 그 역할을 정반대로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는 환자의 생명을 앞당겨 죽인 것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그 의사를 그래도 그렇게까지 미워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믿고 따랐던 의사 선생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짜 분노하는 것은 왜 병원 측이 인간으로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리고 정리해야 될 그 소중한 시간을 결과적으로 밟았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사는 혈액과 관련된 암의 최고라고 하는 그 의사는 아마 그 병원인지 그 의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병원 측에서 보내준 자료를 보니까 제 처는 제대열 이식을 했습니다. 제대열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탯줄에서 있는 것을 성의 몸에 심는 이식입니다. 어른들이 하는 골수 이식과 차원이 다른 굉장히 위험한 수술입니다. 그 병원에서 그 의사가 했던 그 제대열 이식은 단 3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건은 이식 과정에서 제처럼 사망했습니다. 그 앞섰던 이 명백한 이 사건들을 놓고 그 의사는 태연하게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누워있으면 재고 젊으니까 졸업하자고. 삶이 소중한 건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모두 어떻게 보면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가 곧 죽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하루와 정상적인 신체를 가진 사람 한 명이
갖는 하루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의 1시간과 어른의 1시간, 청소년의 1시간 분명히 다릅니다. 시간은 모두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의사가 3명 중에 1명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그대로 했다면 저는 이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몸 상태였지만 전 5개월을 50년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아내와 같이 처음으로 만난 장소를 갔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사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원하는 음악을 들려주고 아내가 보고 싶어하는 뮤지컬을 같이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 5개월 동안 끊임없이 당신은 내 삶 안에 들어와서 행복했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사랑했다고. 거기다가 아이까지 낳아줘서 정말 고맙다고 얘기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부부는 그 천금 같은 5개월을 저는 살림하고 빨래하고 애 밥 먹이고 유치원 보내고 남편은 자기 일한다고 술 먹고 늦게 오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자동차가 폐차가 되더라도 자동차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가 폐차가 되기 직전에는 자동차한테 한번 쓰다듬어 줍니다. 우리가 같이 시간을 공유해서 감사하다고. 제처는 자동차 폐차 과정만 또 못한 인간의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얘기보다 저는 병원에서 했던 치료 잘 되고 있다는 얘기만 되풀이했습니다. 중간에 발열이 시작되면서 혼미합니다. 정신이 혼미한 거 보는데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안 됐다. 병원 측의 일관적인 답변은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 답변입니다. 저는 문제, 죽음에 대한 가능성은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남편은 아내한테 죽기 4시간 전까지 치료가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아내의 마지막 그 얼굴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죽기 4시간 전에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아내한테 치료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정신이 혼미한 대화가 불가능한 아내의 눈가에 눈물 한 자국이 맺힙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나 살았구나. 아니면 오빠 나 이제 죽으러 가 라고. 아내가 사망한 날 새벽 그 남편은 실신한 장모와 정신을 잃은 시어머니 건강부터 챙겨야 했습니다. 단 한 차례도 사명을 예상하지 못한 가족들을 챙기고 나서야 남편은 아내가 사망한 지 7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뒤늦게 미처 하지 못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를 만난 지 올해가 꼭 10년인데 그래서 같이 여행 가자고 했잖아. 항상 바쁘다고 함께 시간도 못 내줘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올해는 함께 여행 가자고 했잖아. 은지야 정말 그동안 미안했다. 옆에 있는 게 그리도 소중한지 이제 알았거든. 은지야 내 사랑하는 아내야. 내 사랑하는 사람아.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미안해서 어찌 해야 할지는 모르겠구나. 은지야 내 사랑하는 아내야. 내 사랑하는 사람아. 정말 보고 싶구나.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내가 도대체 널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길이 없다. 사랑하는 아내야. 못난 남편 용서해줘라. 난 다시 태어나도 그리고 오늘 일이 똑같이 되풀이된다 해도 난 너랑 결혼할 거다. 사랑한다. 평소에 자주 할 걸 무심한 남편은 이제 사랑한다 한단다. 못난 남편 용서해라. 은지야 내 아내야. 말 좀 해봐라. 은지야 내 사랑하는 아내야. 내가 너무 우는 게 애처롭거든. 우리 꿈속에서라도 만나자.
내가 내 삶의 일부였어 정말 행복했다. 300페이지도 넘는 얘기를 쓸 수 있지만 지금 3페이지로 줄였습니다. 거기에 대해 그 병원 측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법률적 판례에 따르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선택권은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 환자에게 모든 것을 얘기했다고. 죽은 망자한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하게 그날 주치의와 제가 무슨 얘기를 한지는 얘기하지 않았고 그 말은 오늘 여기서 처음 공개하는 것입니다. 주치의는 절대 얘기하지 않았고 수술 동의서에도 사망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바쁘신 시간 와주셔가지고 속상한 얘기 들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척 힘든 일이었을 텐데 네, 샤우팅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자문단에 앉아 계신 분들도 법적인 측면이든 어떤 측면이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고민을 하셨거든요. 자문단 여러분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솔루션보다는 사실은 이제 강남구시를 제가 처음 이제 만나게 됐을 때 사실은 환자 샤우팅 카페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할 내용이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마음이 확 와닿았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물론 가족은 아니고 옛날에 백혈병 환우에 처음 제가 일할 때 같이 봉사했던 정말 가족 같은 사람이었는데 마침 또 같은 병원이었었어요. 근데 거기도 이제 다음 주면 곧 사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조차도 여전히 괜찮고 항생제가 좋아질 거고 여전히 희망을 주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사망했는데 저는 못 봤거든요. 나중에 장례 치를 때서야 봤었는데 사실 지금도 저는 아직까지 그 납골당에 가보지도 못해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한테 부탁하기를 우리 아버님, 우리 형들, 누나들 잘 모르니까 안 대표님이 잘 좀 치료 도와주라고.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하루와 죽음을 앞둔 사람이 하루는 다르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왜 안 알려주냐. 아니 환자한테는 안 알려줘도 괜찮다고. 왜냐하면 희망을 줘야 되니까. 의료진은 환자에게 희망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환자한테는 괜찮은데 가족한테는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가족한테 왜 이야기 안 해주냐 그러면 이러더라고요. 가족한테 곧 잘못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물론 100%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야기한대요. 이분은 곧 죽을 뿐이라면. 하지만 조금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경우 항생제 써서 살 수 있는 경우에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 사망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때부터 보호자가 계속 질문하고 병원 옮기고 너무 복잡해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계속 희망을 주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기다렸다가는 가족들한테 항의 받을 수 있는 그때쯤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내일 돌아가실 것 같다. 그때서야 시간을 주는 거죠. 근데 그 남은 시간 얼마나 되겠어요? 하루도 안 되거든, 하루요. 적어도 일주일이라도 주면, 아니 3일만 주더라도요. 가족들은 떠나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통 하루 전에, 하루가 뭐예요? 새벽에 전화 와가지고 정신없이 달려가면 그때 이미 죽어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받고도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될 거고,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희망도 중요하지만 가족에게는 알려줘야 되죠.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의사가 생각하는 그 시간과 우리 환자, 죽음을 앞둔 환자랑 환자 가족이 생각하는 그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용기 있게 얘기해달라고 그랬고, 힘드시지만 오늘 용기 있게 해주셨거든요. 아까 영상도 사실 길게 이렇게 편집까지 해보셨어요. 이 시간을 이 기회를 왜 내한테 안 줬냐? 왜 병원이 이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빼앗냐라고 해줬는데 우리가 1분 동안 짧게만 줄였었는데, 저는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사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의료 소송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문제가, 이런 사건에서 과연 과실과 인과관계, 손해의 범위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참 죄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도 그 오빠의 그 고수 의식을 받고, 이분은 단순 보진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결국은 뇌수막염으로 사망을 한 케이스인데, 사망을 한 게 아니고
뇌수막염으로 사실상 그 뭐 마비되고 약간 뭐 기억 상실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지금 곧 돌아가실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오늘 여기 이상일 교수님과 계시지만 환자 안전법 이런 게 만들어진다면 특히 감염 관리와 있어서 특히 잘 아시겠지만 이게 골수 이식을 하고 나면 뭐 감염 그러니까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한 거는 이제 일반인도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결핵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발견을 못해서 그대로 골수 이식을 해서 그로 인해서 결핵균이 감염돼서 사망을 하게 하거나 아까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처럼 단순 포진 바이러스 그러니까 그 교과서에도 보니까 예방적인 항바이러스제를 주면 그런 게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안 해서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뇌수막염이 걸리게 해서 환자로 사망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좀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면역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뭐 환자가 이기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뭐 감염돼서 뭐 폐혈증으로 사망한다면 그건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지금 이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 우리 감염 관리 지침이 제대로 있는지, 그러니까 뭐 복지부 차원에서 그런 감염 관리 지침이 있고, 뭐 규모 대학병원이든 뭐 종합병원이든 뭐 개인 의원별로 이런 감염 관리 지침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실제 임상에서 그런 감염 관리 지침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좀 뭐 조사나 이런 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도 결핵균이 있는 환자에게 이식을 해서 그러니까 그 결핵균 감염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지금 중재원에 그 분쟁 요청을 했다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 절차에서 뭐 어차피 또 아는 하늘나라 갔으니까 그 분쟁은 또 종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절차에서 잘 합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절차에서 합의를 잘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뭐 전손해를 혹시 받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위자료를 받더라도 그 부분은 좀 아마 다툼이 있을 것 같고 또 병원들은 또 자기들 할 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양보를 하시면 잘 분쟁은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분쟁 중재원에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랑 잠깐 대화를 하실래요? 예. 아내가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거를 알게 된 게 몇 년쯤 되셨어요? 중증 판정은 2009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때 남편분도 아셨을 텐데 예. 언제쯤 아내가 그때부터는 그럼 굉장히 중병이라는 거를 아신 거잖아요. 예. 그 완치될 거라고 기대하고 계셨어요? 아니면 언젠가는 아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어요? 평균 수명만큼은 못 살아도 그래도 뭐 한 60까지는 같이 살지 않겠는가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고 저도 이제 몇 번 같이 이제 수혈 같은 것 때문에 따라갔었는데 그렇게 이제 심각한 얘기를 안 했던 것이죠. 물론 아내한테는 했다라고 지금 병원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예.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그 이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면 가족들은 늘 마음속으로 이별을 준비합니다.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20년 후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중증 질환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계속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 돼요. 이렇게 조금만 감기가 들어도 혹시나 하는 걱정을 계속 하면서 가족들이 살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의 준비를 너무 많이 표 안 나게 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병원을 상대로 억울해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병원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아내랑 제대로 이별하지 못한 것이 더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가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병원하고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갖게 된 생각이에요. 아, 이 사람이
아내가 진단을 받은 이후에 계속 아내와의 이별을 준비해 왔었구나. 근데 그게 잘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것처럼 잘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또 아직 젊잖아요. 너무 바빴고 지은 죄가 너무 많고 그거가 너무 후회되고 이제 이런 것 아닌가라는 마음이 굉장히 크게 들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제도가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인간적이지 않잖아요. 나는 당사자에게 설명했다로 끝이고 할 걸 다 했다고 법은 얘기하는 거니까 아직 우리 제도가 가족이나 아니면 관계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우리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고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의료제도의 좀 인간적인 면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크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의사는 되게 딜레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너무 많이 어떤 시술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또 너무 작은 시술을 하면서 다 죽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죽을 수 있다고 말해줘야 되고 어느 순간에는 괜찮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의사의 입장이긴 해요. 그거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재생불량성 빈혈의 골수이식을 하면서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해준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령 그것이 보호자 본인한테는 얘기가 돼서 뭐 가족은 모르고 본인은 뭐 얘기를 들었다고 병원이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금 더 고려가 됐다라면 남편에게도 충분히 설명이 되고 같이 준비할 시간을 줬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좀 제도 하시는 일이 또 기자시라고 들었는데 사회 전체가 좀 이 의료 시스템이 좀 인간적으로 돼가는 일에 좀 아내를 생각하시면서 좀 무리한 부탁이긴 한데 그런 기여도 좀 해주셨으면 그걸로 극복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좀 샤우팅 하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자문단 여러분의 말씀이 좀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얘기인데요.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대표님, 우리 권 선생님, 변호사님 감사드리고 이게 문화적인 문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상품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인간을 치료하는 곳이잖아요. 당연히 인간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계에서 배터리 하나 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삶이 마감되는 그 과정들을 건너뛴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많은 것들을 여기 세 분 각계의 전문가들 계시니까 묻고 또 도움을 또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